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죠. 그동안 일만 하며 특별할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저희 집은 그 어떤 집보다도 평화롭고 조용한 가정이었답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가족 간에 큰 갈등도 없었죠.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평생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아들은 제대로 못 봤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앞서 말했다시피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 제 남편은 대학 시절 선배였어요. 선후배 사이로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다가 어느새 연인이 됐죠. 졸업 후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게 됐고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꼭 데이트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 역시 일과 가정 모두에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큰 싸움 한 번 없이 30년을 살아왔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하루를 넘기는 법이 없었답니다. 은퇴 후엔 더 여유로워졌어요. 남편도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남다를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행복한 삶이었죠.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곧 폭풍 속으로 빠져들 거라는 걸.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하자면요. 아들은 35가지의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또래보다 돈은 꽤 벌지만 여자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편해했죠. 그래도 공부는 곧잘해서 걱정은 안 했는데 문제는 연애였어요. 사실 아들에겐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나? 제가 봤었을 때도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당시 우리 아들이 그 애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오늘 내 지우개 빌려갔어. 중학교 때는 그런 사소한 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해했어요. 고등학교도 일부러 그 아이 따라서 같은 학교로 갔죠.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이트데이에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뭔가를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뭐하니? 간식 만들어요. 수진이 주려고. 그래? 로맨틱하네.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날 밤 아들은 펑펑 울면서 들어왔어요. 거절당한 거죠? 그 와중에 간식은 받았지만 친구로만 지내자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도 포기를 몰랐던 아들은 대학까지 그 친구를 따라갔답니다. 같은 대학 다른 과로 진학해서 계속 그의 주변을 맴돌았죠. 동아리도 따라 들어가고 수업도 교양 과목은 다 그 애한테 맞춰서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거의 스토킹 같은데 그 애도 우리 아들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고 어디든 함께 가자고 했다더군요. 아마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요. 둘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이자 이루어질 수 없던 사이인 거죠.
그러다 28살 때였어요. 그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신랑이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한테 사회를 부탁했다던데 속이 그렇게 쓰리면서도 결국 해주기로 했다더군요. 아들, 밥이라도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아이, 그래도 뭐라도 좀 먹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결혼식 이후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겨우 끌어내서 병원 데려갔더니 우울증 초기 증상이래요. 약 먹고 상담받으며 몇 달을 고생했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이 연애를 아예 포기한 게. 일만 죽어라 하면서 돈만 벌었죠. 다행히 준비하던 쇼핑몰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개인적인 삶과 낭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 소개팅이라도 한번 해봐. 됐어요. 관심 없어요. 주변에서 선도 많이 봐줬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자들이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한결같았어요. 좋은 사람 같은데 말수가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고요. 한두 번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리 오래 가진 않았죠. 그러던 중 아들이 30살 때의 일이에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죠. 남편이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며 인사하고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큰 수술이 필요해요.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인대도 손상됐대요. 수술만 3번을 받았고 재활치료는 6개월이 걸렸죠.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잖아.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보험금도 있었지만 장기 치료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간병인도 써야 했고 좋은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돈이었고요. 그때 아들이 나섰어요. 회사 퇴근하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야, 네 사업 자금은 건드리면 안 돼. 겨우 자리 잡아가는데. 가족이 먼저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들은 정말로 사업 자금을 다 털어서 병원비를 댔습니다. 쇼핑몰 확장하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덕분에 남편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재활도 열심히 해서 지금은 거의 회복했답니다. 약간 쩔뚝거리긴 하지만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 없어서 곧바로 회사도 복귀할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요. 우리는 아들에게 늘 고마워했고 아들은 저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네 사업은 괜찮니?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번 성공했으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아빠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아빠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전 일이든 뭐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아들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으켰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연애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죠. 이렇게 좋은 남자가 왜 여자를 못 만날까 싶어서요. 부모 입장에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후부터 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에 띈 건 외박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집돌이인 아들이 주말마다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약속 있어? 네, 일 때문에 좀.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건강도 챙겨야지. 처음엔 정말 일인 줄 알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거래처 미팅도 있고 상품 알아보러 다녀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옷차림이 달라졌죠. 평소엔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던 아들이 셔츠를 사입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산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어요. 아들, 이거 새 옷이네? 아, 네. 그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너무 편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게다가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향수라니 정말 놀라웠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아니, 그건 좀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여려서 천천히 말씀드려야 해. 어머니? 천천히 말씀드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 그래요, 알겠어. 다음에 기회 봐서. 나도. 전화를 끊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그냥 일 관계자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거짓말 정말 못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귀까지 빨개지는 게 버릇이었거든요. 그 후로 아들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나간다고 하고 주말엔 아예 집에 없고 가끔 몰래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쟤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드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부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30 중반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하는 거라면 쑥스러워할 만도 하니까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근데 어떤 여자일까? 우리 성우가 눈이 높은 건 아닌데 그 첫사랑 때문에 기준이 높아졌을까봐 걱정이야. 에이, 이제 다 잊었겠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드디어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 편하게 말해봐.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하지만 애써 놀라지 않은 척했죠. 그래? 어떤 사람이야? 피부과 의사예요.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라니 기대 이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를 만나다니.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고 손은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말? 어디서 만났어? 그게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지인 소개라. 누가 소개해줬을까 궁금했지만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몇 살이야? 이름은 뭐고? 34살이고요. 이름은 강미라예요. 말하면서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물을 마셨어요. 한 모금도 아니고 컵을 다 비웠죠.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그건 아직은 좀... 아들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평소엔 잘하지 않는 헛기침을 연거푸했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의사면 바쁘겠네? 네, 많이 바빠요.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나가면서 자주 못 만난다니?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만나면 여자친구가 직접 말할 거예요. 남편이 슬쩍 끼어들었어요. 피부과면 어디 있는 병원이야? 아빠 얼굴에 점 하나 빼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은 잠시 휴업 중이에요. 리모델링 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머뭇거리고 말끝을 흐리고 평소 아들답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조만간 데려올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아들이 여자 칭찬을 늘어놓는데 왜인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외운 것을 읊는 것 같달까요? 아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이라 좀 긴장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물을 마시려다가 컵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곤 어색하게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좋다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아. 남편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들은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 뭘 그렇게 숨기는지. 하지만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첫 연애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싶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싶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한 날이죠.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집 청소하고 과일 깎아놓고 차도 여러 종류로 준비했죠.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 소개해주는 날인데. 남편도 평소와 달리 좋은 옷을 차려 입었어요. 우리 부부 모두 떨리는 마음이었죠. 약속한 시간이 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어서 와요 아가씨. 문을 열고 맞이하려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현관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여자의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임산부였죠. 그것도 막달이 가까워 보이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미라입니다. 여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놀라셨죠? 사실 저희가 그게 운명적으로 아기가 생겼어요. 운명적으로? 아기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혼전 임신을 시켰다고? 그것도 처음 만나는 여자랑? 그것도 거의 막달이 돼서 집으로 와서는?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받아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서 들어와요. 서 있지 말고. 거실로 안내해서 앉혔어요. 여자는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소파에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여자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이? 나이가 몇이기에... 아들은 그 여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미라 씨와 아기 모두요. 책임진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 몇 개월이나 됐어요? 7달 들어가요.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7달? 그럼 아들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는 거지? 언제부터 만났는데요? 작년 가을부터요.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끌렸어요. 가을이면 한 딱 7개월 차인데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나이에 임신이라니. 불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나이가 몇인데요? 37이요. 성우 씨가 말 안 했나요? 저희한테는 34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35이니 2살이 많은 연상이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어이가 없어서 아들을 쳐다보니 머쓱하게 웃더군요. 세상에나. 그 여자는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어요.
아드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 이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아기가 생긴 것도 다 운명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은 다니고 있죠? 네, 정기검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아이도 건강하대요. 그때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죠. 보세요, 우리 아기예요. 사진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정말 아기가 있었어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직 모르겠대요.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곧.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살림 합치고 가정을 만드는 건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꼭. 여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들도 덩달아 우릴 바라봤고요. 엄마 아빠, 저 정말 미라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평생 뭘 부탁한 적 없던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래, 뭐 네가 정말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락하자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죠. 그런데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됐답니다. 끓는 속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다시 자리에 앉아 여자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나이는 있어 보이지만 깔끔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교양 있어 보였어요. 아가씨, 아니 미라씨, 정확히 어떤 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이에요. 의대를 나왔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 자격증을 땄죠. 의대라니 정말 대단한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했어요. 규모가 작았지만 그래도 단골들이 꽤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거든요. 대출금에 월세까지 버티다 못해 정리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요즘 자영업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 스트레스로 생리도 끊기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의사들도 이 상태로는 임신이 어렵다고 했고요.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호 씨 덕분에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기적처럼 아기가 생긴 거죠.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처음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미라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여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동현이라는 이름이 떴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제 남동생이에요. 여자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작게 들렸죠. 왜? 지금 바쁜데. 응,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돌아온 여자의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동생이 걱정해서요. 제가 임신한 후로 과보호가 심해졌어요. 남동생이 몇 살인데요? 34이에요. 저보다 3살 어려요. 결혼은 했어요? 아직 그 일 때문에 바빠서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은근슬쩍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무리해서 그런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도 될까요? 그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니 아들도 덩달아 일어났어요. 아유, 그럼요. 임산부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지.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서둘러 돌아갔어요. 아들은 여자를 배웅하러 나가면서 천천히 가요, 조심해서 를 연신 외쳤죠. 문이 닫히자 남편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어? 그러게. 이상하게 난 사실 의사인 것도 의심스럽네.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어딘가 석연찮아. 우리 부부의 의심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첫 만남 이후 2주 만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여자 쪽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남동생만 온다고 했죠. 아들이 추천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장소를 정했어요. 아니, 너무 비싼 곳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상견례까지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그 여잔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더니 모든 게 일사천리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 전에 말했던 남동생을 보고 좀 놀랐어요. 키가 180은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도 각지고 인상이 세 보였거든요. 정장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딱 벌어져서 옷이 팽팽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동현입니다. 저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굵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보인 행동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메뉴판을 먼저 집어들더니 미라에게 물었거든요. 누나 뭐 먹을래? 영양가 있는 걸로 골라야 해. 네가 골라줘.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아기 생각해서라도. 남동생이 이것저것 골라서 주문했어요. 그것도 여자 것만 세심하게 고르더라고요. 누나 물 마셔. 목마르지? 물잔도 직접 따라주고 냅킨도 퍼주고 심지어 음식이 나오자 먹기 좋게 잘라주기까지 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할라. 고마워 동현아. 30대 중반의 남매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친밀하고 의존적인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둘뿐이니 그런가 보다 했죠.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소박하게 하려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자가 대답하려는데 남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저희 누나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원하는 건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반 접은 A4 용지 같았는데 펼쳐보니 빼곡히 적은 리스트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단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최소 30평대. 잠깐. 그건 좀... 남편이 말을 자르려 했지만 남동생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차는 외제 SUV로. 아기 태어나면 넓은 차가 필요하잖아요. 동현아 그만. 미라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예물은 다이아몬드의 목걸이, 귀걸이 세트가 좋겠어요.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시계로.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그러자 남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이미 매형이 저희한테 다 약속한 거예요. 매형? 벌써부터? 아들을 쳐다보니 얼굴이 새빨겠어요. 아니 그게 미라 씨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한 건 맞는데.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며 남동생이 웃었어요. 역시 매형은 멋지십니다. 우리 누나한텐 이런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미라가 나섰어요. 사실 저는 소박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우 씨가 꼭 크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쵸, 성우 씨? 네, 맞아요. 엄마, 제가 그랬어요.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체 뭘 약속한 거야? 정말이지 영 맞닥차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빠지는 결혼도 아닌데 이렇게 맞춰줘야 하는 이유가 뭔지.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그 남동생은 계속 요구사항을 늘어놨어요. 마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같았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라 남동생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왜 저렇게 나서는지. 게다가 누나를 대하는 태도도 이 남매 사이 보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지? 하지만 아들은 변명만 했어요. 가족이 둘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임신한 누나를 과보호하는 동생인 줄로만 생각했죠.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탔어요. 아들은 정말로 남동생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알아보러 가기로 한 날 저희 부부도 함께 가기로 했죠. 굳이 부모님까지 오실 필요는... 아니야. 우리도 보고 싶어. 큰일인데. 아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여자와 남동생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자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더 커서인지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남양이네요. 좋아요. 누나 마음에 들어? 깨끗하고 좋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명함을 꺼내 중개사에게 건넸어요. 받아서 보니 거기엔 땡땡 부동산 중개보조원 강동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일하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상견례 때는 분명 IT 회사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아, 네. 최근에 이직했어요. 올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때 막 그만뒀어요. 부동산이 더 전망이 좋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을 둘러보는 내내 남동생의 질문이 이어졌죠. 이 집 등기는 깨끗하죠? 근저당 같은 건 없고. 당연하죠. 신축이라 깨끗합니다. 그럼 명의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남동생이 우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집을 우리가 하니 우선 성우 명의로 우리 누나 이름도 같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공동 명의가 맞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라니 기분이 묘했어요.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정하죠. 우선 결혼 자체도 한참 남았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전세가는 얼마인지, 매매가는 얼마인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왜 나 자꾸만 꺼림칙하지? 그러게, 특히 그 남동생 뭔가 수상해. 게다가 나 아까 좀 이상한 걸 봤거든. 어떤 걸? 아까 당신 없었을 때 남동생이 안 왔기에 나랑 성우랑 미라 이렇게 셋이 같이 있었어. 그러다 미라한테 남동생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에 동현 오빠라고 되어 있더라고. 뭐? 동현 오빠? 안 되겠네. 좀 알아봐야겠어. 이대로는 결혼 못 시켜. 성우한텐 비밀로 해요. 걔 별 말 없는 거 보니 분명 속고 있거나 우릴 작정하고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고민 끝에 우리는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탐문이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저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따 연락할게. 저는 가장 먼저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강미라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피부과 전문의는커녕 그런 이름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다 찾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병원을 접었으니 자료가 따로 없을 수 있겠다 싶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논현동이었습니다. 여자가 병원을 운영했다던 바로 그곳. 2층에 피부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건물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건물 2층에 피부과 있었나요? 한 부동산에 들어가 물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부과요? 여긴 3년 전부터 네일샵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서만 15년째 장사하는데 이 근처에 피부과는 없었어요. 작년까지 있었다던데. 글쎄요. 혹시 다른 동 아닐까요? 이 논현동이 넓으니까. 그 후로도 근처 건물 4곳을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커피숍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생각했죠. 의사 면허도 없고 병원도 없었다. 그럼 대체 미라는 뭐하는 사람일까? 일이 거짓말이란 생각이 드니 갑자기 그 애의 모든 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씩 파헤쳐봐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상견례 때 미라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며 받았던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라는 정보.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유명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 정보를 조합해봤을 때 미라가 가는 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이었죠.
내일은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저녁에 아들이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미라 씨가 요즘 예민해서. 그랬구나. 혹시 우리한테 말해줄 건 없니?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비 처남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뭐? 돈? 얼마나 달라는데? 뭐 이것저것 혼수 준비한다고. 혼수 준비를 네가 하는 건데 남동생이 당사자도 아니고 뭔데 끼어들어? 모르겠어요. 미라 씨한텐 가족이 한 명뿐이니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서. 거의 셋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혹시 미라 병원 언제 가는지 아니? 글쎄요, 내일 오전에 간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내일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마침 그 애가 온다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아본 그 여성 병원으로 곧장 향했어요. 오전 진료 시간에 맞춰 도착해 로비에서 기다렸죠. 혹시 미라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 정말로 미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동현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천천히 걸어. 응, 고마워. 자기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남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듯이 걷는 모습은 누가 봐도 부부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접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남자애가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을 내미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간호사와 대화하는데 문득 아기 아빠라는 말이 들렸어요. 이번 달 정기검진이죠? 이번엔 아기 아빠도 같이 오셨네요. 네, 진료실로 들어간 후 저는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척하면서 대기실을 서성였어요. 30분쯤 후 두 사람이 나왔는데 남자 손에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아기 정말 잘 크고 있네. 그러게, 발로 차는 것도 점점 세죠?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남자가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짧지만 분명한 입맞춤을 했죠.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탄 택시를 따라갔어요. 아저씨,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빌라촌이었어요. 예전엔 강동구에 산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둘이 1층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빌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건물 앞으로 갔죠. 그렇게 서성이는데 옆집에서 할머니가 나오시길래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101호에 사는 분들 아세요? 강씨네, 알지? 그 젊은 부부예요. 부부요? 작년에 이사 왔어요. 근데 왜? 제가 아는 분인가 싶어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매라던 그 둘은 사실 부부였던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믿을까? 얼마나 상처받을까? 찍어둔 사진을 보며 한숨만 연고프 내쉬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뭐? 부부라고? 그럼 우리 아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남의 아이 아빠 노릇하려는 거야. 이거 당장 성우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우가 만약 속고 있다면 우리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워낙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서. 오히려 우리 사이만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아직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결정하자.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했어요. 탐정이라도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선 먼저 그 빌라 주변 상가들을 돌았죠. 부동산 아주머니가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101호 강씨네요?
알죠, 잘 알죠. 거기 서방이 여기서 잠깐 일도 했었는데요. 사람 참 희한하고 되먹지 못했는데. 게다가 그 집이 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 부부 맨날 싸워요. 돈 문제로. 남자가 돈 벌어오라고 소리치고 아마 이혼했었던 걸로 아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뵀었을 땐 엄청 심했어요.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 같은데 그 바깥 양반이 부잣집 아들 하나 낚아서 돈 좀 벌어와라고 했다던데요. 그거로 둘이 밖에서 엄청 싸우던데. 정말요? 네. 우리 가게까지 다 들렸어요. 여자가 울면서 나가는 것도 봤고, 여자가 새로 집 구하려고 작년에 전셋집 계약했는데 그때도 돈 없어서 애먹었어요. 보증금 마련한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녔죠. 그러다 계약 취소했는데 그런 거 보면 다시 합친 것 같기도 하고요. 미용실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 손님 기억해요. 얼마 전에 왔었는데 자기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의사치고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보였어요. 제가 피부 트러블 물어봤더니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빌라 바로 옆 술집 사장님에게서 나왔어요. 그 남자 우리 동네에서 유명 인사거든요.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술 먹고 와서 떠들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부잣집 아들 꼬셔서 한탕하면 이혼하고 반반 나누기로 했다고요. 이혼이요? 네, 원래 이혼하려고 했대요. 근데 여자가 임신하니까 계획을 바꿨다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면 돈 뜯어내서 그걸 위자료인 셈 치료한다는데 너무 우습고 기가 막혀서 아직도 기억나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우리 아들을 이용해 한탕하려고 한 거였죠. 더 화가 나는 건 뱃속 아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니. 집으로 돌아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증언들.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진실을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문자가 올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요. 왜? 미라한테 연락 왔어? 네, 또 돈 얘기예요. 기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 필요하대? 네. 이제 집 나누면 처남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5천만 원 정도. 뭐? 5천만 원? 남편도 놀라서 숟가락을 놨어요. 왜 네가 그걸 대줘야 하는데? 저랑 결혼하니까 집을 따로 살게 된 거잖아요. 제가 도와줘야죠. 아들은 속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아, 혹시 미라 집에 가본 적 있어? 아직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누가 오는 게 불편하대요. 그 남동생은 친동생이 맞을까? 제가 의미심장하게 묻자 아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뭘 의심하는 건데요? 아들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미라가 가끔 그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 아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이름 부르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여보나 자기 같은 호칭으로 불렀다거나. 한 번 정도요. 근데 그건 실수...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점 없었어? 사실 처남이 미라 씨와 너무 친밀해요. 남매치곤. 아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찾아가 봤거든? 보니까 병원도 같이 가고 집도 같이 살고 여보라고 부르고. 아들아, 이게 정상이야? 아들이 침묵했어요.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의사 면허 조회 결과부터 시작했어요. 강미라라는 피부과 의사는 없어. 의사 옆에 확인했어. 그럴 리가... 분명 의사라고... 의사 맞아요. 아마 다른 이름으로 등록됐을 거예요. 병원도 없었어. 논현동에 그 애가 운영했다던 피부과는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엄마가 다 확인해봤어. 그건 폐업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이 당황했는지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죠. 저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라는 강동구가 아니라 이 빌라에 살아. 빌라? 네 처남이라는 사람과 같이. 아니, 부부로.
제가 꺼낸 사진을 보고는 결국 아들은 할 말을 잃었죠. 이게 뭐예요? 둘이 입맞춤하는 사진이야. 병원에서 나온 직후에 찍은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어봐. 이건 동네 사람들 증언이야.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부부, 돈 벌어와 이혼하려고 했다. 충격적인 말들이 흘러나왔죠.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저한테 돈을 요구했거든요. 처음엔 혼수자금 5천, 그 다음엔 출산비용 3천, 아기 용품비 1,000만 원. 벌써 그렇게 많이 요구했어? 아직 안 줬어요. 근데 계속 재촉해요. 특히 5천만 원은 당장 필요하다고. 네 돈을 노리고 접근한 놈들이야. 원래 이혼하려고 했는데 애가 생기고 네가 나타나서 이런 계획을 세운 파렴치한들이라고. 이제 알겠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호구였네요. 성우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아들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혼자 있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늦게 들어온 아들은 많이 진정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았는지.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연을 끊어야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죠.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후 예상대로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들이 연락을 끊자 직접 저에게 전화한 거죠. 어머니, 미라예요. 좀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성우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나요? 뻔뻔한 목소리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도 이제 확실히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만나죠. 집 근처 카페로 장소를 정했어요. 혹시 몰라서 남편도 함께 가기로 했죠. 카페에 도착하니 미라가 먼저 와 있었어요. 배가 더 불러 보이더라고요. 미라씨,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미라씨 남동생이라던 동현씨, 당신 남편 맞죠? 제가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미라 그 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무슨 말씀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키스하는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설명할 수 있나요? 미라가 한동안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남편이에요. 하지만 곧 이혼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 아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이혼? 그럼 왜 아직도 같이 살아요? 돈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빼서 그래요. 역시 돈이었어요.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됐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 달라고 한 거군요. 미라의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은 당신들 이혼자금 대주는 호구가 아니에요. 사기를 치르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굴지 그랬어요. 호구라뇨? 전 진심으로 성우 씨 사랑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사랑? 남편 있는 여자가 무슨 사랑을 해? 그냥 사기꾼이지. 이혼할 거라니까요. 서류도 준비하고 있어요.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정말로 이혼 서류였죠.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해줬던 이야기를.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재산 분할은? 그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받을 돈을 남편이랑 나누기로 했죠. 당장 위조료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가부를 해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다 조사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걸 안 건지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성우 씨도 좋다고 했잖아요. 속였으면서 무슨...
성우 씨가 저한테 먼저 관심 보였어요. 제가 꼬신 게 아니라고요. 여자가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이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날 사랑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대준대요? 자기 아이라고 속인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게 뭐 어때요? 성우 씨가 절 너무 사랑해서 절대 포기 안 할걸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자 미라는 자기가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이미 약속한 돈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주세요. 그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헤어져 줄게요. 사기꾼한텐 한 푼도 못 주겠다면? 당장 우리 아들 주변에서 사라져요. 더 못난 꼴 보이기 전에. 후회하실 텐데요. 분명 협박이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죠? 성우 씨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고 동정 여론 만들 수도 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자 미라 그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곧장 일어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그쪽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로 절 포기할 수 있는지. 뭔 자신감이람. 이미 연 끊겠다고 말했거든요. 오늘도 그쪽이 우리 불러낸 거라는 건 기억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날 이후 여자 쪽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대로 포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뭐니 이게? 대출 신청서였어요. 그것도 아들 이름으로 된. 미라 씨가 오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맡겨놨어요. 보증인 서명만 하면 된다고. 이거 절대 서명하면 안 돼. 알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다행히 아들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대출 서류가 이미 거의 다 준비돼 있었어요. 제 개인정보도 다 적혀있고. 뭐? 그럼 네 모르게 준비한 거야?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아들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죠. 그리고 이것도요. 제 도장이 찍혀있는데 전 찍은 적이 없거든요. 문서를 확인해보니 아들 명의로 된 각종 계약서들이었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이거 도장 위조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제 도장을 받는지.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성우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야겠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형사들이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네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런 수법이 요즘 늘고 있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라 그 여자였죠. 성우씨, 서류는 처리했어요? 네, 잘 처리해서 경찰에 맡겼습니다. 문서 위조로요. 뭐? 말도 안 돼.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남의 도장을 위조해서 쓰는 게 정상인가 그럼?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오해야. 성우씨가 허락했잖아. 전 한 번도 허락한 적 없어.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도 녹음 다 되어 있어. 더는 거짓말하지 마, 미라씨. 제발 한 번만 봐줘. 애도 있는데. 아들이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네,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신고 다음 날 예상대로 그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죠. 열어! 당장 열어! 동현이란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미라와 함께 서 있었는데 미라는 울고 있었고 그 남자는 화가 나 있었어요. 경찰 신고 취하해! 왜 그래야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연애하다 헤어지는 건데 왜 경찰까지 불러? 아들이 맞섰어요. 그 장과 달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연애? 처음부터 부부였으면서 남매인 척 해놓고? 그건, 그리고 내 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으려고 한 건 당연히 경찰 부를 일 아닌가? 남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미라가 나섰죠. 제발 성우씨, 그럼 이 아기는 어떡해? 이 아기 아빠가 바로 옆에 있잖아. 해결해달라고 해. 아들이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실 당신도 알았잖아. 내 처지가 어떤지. 미라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나 맨날 때리고 구박하면서 임신했는데도 돈 벌어오라고 내쫓고 그런 사정 다 알았잖아.
거기서 이혼만 못한 거야. 아니, 이혼만 미뤄둔 거야.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 만났어야지. 하긴 뭐 애초에 위자료가 목적이었으니 그럴 수 없었겠지.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달려들려 했고 다행히 저희 남편이 막아섰어요. 경찰 부를까요? 지금 나갈래요. 그 말에 남자가 주춤했어요.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세요.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그들은 결국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실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순진했죠. 아들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사정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케이스 많아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동안 준 돈의 반환을 요구했어요. 물론 쉽게 돌려줄 리 없었죠. 며칠 후 미라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대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협박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소문 낼 거야. 임신한 여자 버렸다고.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알리겠어. 하지만 아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하세요. 전 떳떳합니다. 정말로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아들은 당당히 대처했죠. 제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 대응 중입니다.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아들을 동정하고 응원해줬대요. 엄마, 오히려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 잘했어. 엄마가 미리 알아봐주지 않았으면 전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2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여자는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과 집행유예, 남자는 협박죄가 추가되어 더 긴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민사로도 빌려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많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교훈을 얻었다는 거였죠. 엄마,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 만나자.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아들은 그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죠. 사업도 더 번창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작년 겨울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1년 넘게 친구로 지내다 연인이 됐다고 했어요.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죠.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긴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약혼했어요. 이번엔 양가 부모가 여러 번 만나며 서로를 충분히 알아갔죠. 결혼식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예물 교환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만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지금은 예쁜 손녀도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은 여전히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남았을 테니까요. 맞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무조건 믿고 지원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요즘 결혼 사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순진한 노총각, 노처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사랑한다면서도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